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비열과 팽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열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미 우리가 쓰던 개념인데 그거를 말로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물질들을 보면 어떤 거는 막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지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열을 아무리 많이 가해도 잘 뜨거워지지 않고 잘 차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물질마다 다 달라요. 바로 우리 이러한 성질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래사장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원한 파도가 있는 모래사장에 놀러 갔어요. 여기는 모래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뭐 아무 색깔이면 어때요? 자, 여기는 모래입니다. 우리 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죠. 자, 뜨거운 낮에 모래를 이렇게 슬리퍼를 벗고 발을 딱 대면 어떤 느낌이죠? 엄청 뜨겁죠. 근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죠? 시원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비열의 차이입니다. 모래는요, 이 비열 때문에 빨리 뜨거워져요. 대신에 빨리 뜨거워진 건 어떻게 해요? 빨리 식어버려요. 자, 물은요, 잘 안 뜨거워져요. 그런데 잘 안 뜨거워진 만큼 잘 안 식어요. 자, 그래서 낮에는요, 해가 쨍쨍하게 떠있는 낮에는요, 모래가 뜨거워하지만요, 얘가 해가 지고요, 밤이 되었어요. 밤은 어떻게 표현해볼까? 밤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모래는 해가 없어지니까 빨리 식어버리겠죠. 물은 아직 안 식고 천천히 식겠죠. 이때는 어디가 더 시원할까요? 모래가 더 차가울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요,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비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열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바로 이 열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열량은요, 열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거 단순하죠. 열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이 얼만큼 있는지 사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열량입니다. 근데 열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너무 많이 써요. 자, 단위가 뭐냐면 킬로칼로리, 칼로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음료수도요. 뭐라고 써있냐면 총 내용량 270ml 그리고 그 밑에 150kca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몇 킬로칼로리 이렇게 써 있는 게 바로 열량의 단위예요. 이거를 먹으면 내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좋죠. 에너지를 많이 먹어야 내 몸에 피와 살이 되겠죠. 자, 그러면 1kcal가 대체 어떤 의미이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1kcal는요, 물, 기준이 되는 물질은 물이에요. 물 1kg이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1kcal라는 거는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1kg 물을 그리고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1kcal라고 합니다. 자, 비열은요, 물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이에요. 어떠한 물질, 모르는 물질입니다. 물이 아니에요. 어떠한 물질 1kg을 똑같죠. 1kg은 어떠한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어떠한 물질이에요. 이제 물이 아니라. 그럼 이 물질에 따라서 1kg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물질에 따라서 필요한 열량이
조금 들 수도 있죠.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10을 줬는데도 1도가 안 올랐어. 그럴 때 얼마를 줘야 돼요? 100을 줘야 1도가 오를 수 있죠. 근데 어떤 물질은 내가 10만 줘도 1도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조금만 줘도 확 오르는 애들이 훨씬 온도가 빨리 변하겠죠. 많이 줘도 1도를 잘 못 올리는 애들이 잘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클수록요, 온도 변화가 잘 없어요. 그만큼 열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1도씩 올리는데. 비열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납이 있고요. 여기 보면 물이 있어요. 물은 비열이 되게 큰 물질이에요. 근데 기준 1로 잡았습니다. 물이니까요. 자, 콩기름은 물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면 기름이랑 물을 가열했을 때 똑같은 열량을 준다면 누가 온도가 더 많이 오를까요? 당연히 기름이겠죠. 알루미늄은요, 기름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훨씬 더 빨리 온도를 오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놀이터 갔을 때 미끄럼틀 타려고 엉덩이를 이렇게 딱 대는 순간 뜨거워 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알루미늄 소재로 된, 금속 소재로 된 것들은 비열이 작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되게 빨리 올라가요. 열 에너지를 조금만 받아도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뜨겁게 느껴지는 걸 거예요. 자, 납 같은 경우는 0.03이에요. 엄청 빨리 뜨거워졌다가 엄청 빨리 식을 수도 있어요. 각각 필요한 데가 따로 있겠죠. 자,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을 거예요. 왜냐면 잘 안 올라가고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작은 물질들은요, 적은 열량을 얻더라도요, 온도가 크게 변해요. 그러니까 빨리 변하는 것들은 빨리 변해요. 빨리 뜨거워지면 빨리 식고요. 천천히 뜨거워지면 천천히 식는 거랍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들이요, 천천히 데워지고 식는 것도 천천히 식어가고요. 비열이 작은 물질들은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우리도 그런 친구들 있죠. 어떤 친구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면 열정이 빠르게 불타올랐다가 빠르게 식어드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나에 관심을 갖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를 관둘 때까지 되게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걸 우리는 바로 비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비열 막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식은 뺐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정말로 물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식을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식까지 이용해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뺐고요. 단위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까 단위가 뭐라고 했죠? 키로 칼로리라고 했죠? 그쵸?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라고 했죠? 그러면 질량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킬로칼로리가 열량이고요. 비열은 그 1kg이잖아요. 근데 열량, 전체 열량은, 진짜 필요한 전체 열량은 비열을 얘기할 때 1kg이 아니라 더 많은 10kg일 수도 있고 50kg일 수도 있죠. 근데 나는 1kg을 필요한 열량을 알고 싶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열량에서 그 질량만큼 나눠주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50kg의 물질을 만약에 5도씨 상승하는데
계산하기 쉽게 250 킬로칼로리가 필요했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비열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 열량인데 현재 50kg이죠. 그리고 5도씨죠. 그러니까 얘는 1kg이 되려면 어떻게 나눠주면 되죠? 5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250에서 일단은 50으로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5도씨로 올렸잖아요. 근데 나는 몇 도만 올릴 거예요? 1도씨만 올릴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다시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는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단위를 알면 개념을 알 수가 있고요. 개념을 알면 단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거는 천천히 생각하면 되고요. 비열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열팽창이라는 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팽창이에요, 팽창. 결국은 우리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열에 의해서 팽창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봐서 당연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거예요. 우리 새가 겨울에는 이렇게 팽팽했는데 여름에 이렇게 누워 앉았더니 줄이 축 처져 있어요. 내가 살이 쪄서 그랬나? 얘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열 팽창이라는 거는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죠? 자,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면요,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얘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얘네들도 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입자들 사이도 가까워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얘네들이 막 움직여요. 야, 비켜봐, 비켜봐, 막 이러면서 서로 밉니다. 그러다 보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서요, 고체, 액체, 기체 모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열 팽창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자들의 운동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서로 거리가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선로의 틈, 그쵸? 우리가 철도를 만들 때 이렇게 딱딱딱 다 붙여놔 버리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을 해서 얘가 울퉁불퉁해져 버리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열 팽창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요. 열 팽창되는 거는 물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열 팽창이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되는지 다 계산을 해놨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름에는 얘가 늘어나서 딱 붙을 수 있고 겨울에는 약간 떨어지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선로에 틈을 줍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물, 얘네들도요, 당연하게 열 팽창 정도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물질을 서로 쓰는 거예요. 콘크리트랑 철근. 얘네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팽창을 해도 똑같이 팽창하고 줄어도 똑같이 줄어요. 이거 달라버리면 막 이상하게 꼬이겠죠? 자, 치아 충전재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막 씹다 보면 얘네가 마찰에 의해서 열이 막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뭐 때운다고 얘기를 하죠. 치아 안에 이 충전재 열팽창 정도가 치아랑 많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더 커버리면 뚝 먹다가 빠지거나, 혹은 치아가 더 작아서 얘만 이렇게 팽창을 해버리면 이가 딱 깨져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비슷한 물질을 찾아서 합니다. 다리 이음새 마찬가지고요. 가스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 물질들의 특히나 안전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서는요, 훨씬 더 열팽창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단원 개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질의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물과 콩기름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누가 더 빨리 올라갈까요? 콩기름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더 빨리 올라가는 까닭은 콩기름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겠죠?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부피나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겠죠?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